네, 캔들마스터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국내 주식시장, 나아가서 세계 주식시장,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 법석이죠. 음, 코스피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1900선 돌파하고 환율이 어떻고 뉴스에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경제 뉴스 펀더멘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도 크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차트로만 판단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경제의 어떤 컨디션, 돌아가는 상황들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캔들매매법 관점에서 그럼 차트로만 어떻게 국내 주식 코스피랑 코스닥 그리고 환율을 평가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 삼아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선물을 줄여보면 캔들매매법에는 파동의 기준, 캔들군의 기준, 그리고 캔들의 기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승세에서 큰 파동이 형성되고 고점을 돌파한 직후에 파동이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큰 파동이라고 하고 얘를 부속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다만 상승하려고 한다면 부속 파동의 저점을 돌파하지 않거나 살짝 닿는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돌파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있던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갔잖아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네, 이 전체를 부속 파동으로 봅니다. 결국 이 저점을 살짝 못 미치고 이렇게 상승해서 고점을 돌파했다가 하락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살펴보면 일단 고점을 돌파했다가 긴 시간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큰 음봉군 위주로 내렸고 직전에 큰 음봉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랫꼬리와 몸통의 비율이 약 1대1 1대1인 약간 큰 몸통이 크기가 약간 있는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큰 음봉 이렇게 매우 큰 음봉 두 개 다음에 이렇게 긴 아랫꼬리를 가진 큰 양봉이 형성되면 이 위치에서도 매도 신호입니다. 물론 직전 큰 음봉은 아랫꼬리가 길면 안 되지만 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와중에 이런 위치에서 큰 음봉 군 다음에 아랫꼬리 큰 양봉이 형성이 되면 얘는 매도 신호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저점을 앞둔 위치고 이전의 저점으로부터 좀 폭이 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큰 음봉군 무엇보다 직전에 큰 음봉 그 다음에 아랫꼬리 양봉 얘는 매도 신호일까요? 아니죠. 좀 전에 큰 기준으로 보면 파동의 기준으로 보면은 큰 파동의 부속 파동 같은 경우는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아니면 살짝 닿는 수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이 아랫꼬리 양봉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 쪽에 좀 더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가 아래에서 내려오게 되면 손절도 매우 짧고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약간 큰 음봉 3개, 작은 아랫꼬리 양봉이 보이지만 얘는 위치적으로 그냥 갇혀 있는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해석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가 2005년 지금 8월 9월이거든요. 이때 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상승이다. 이 고점을 돌파하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제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자주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점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네. 또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유심히 또 봐야 될 게 여기 보면 약간 큰 양봉으로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리고 있죠. 올리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선상에서 몸통과 윗꼬리가 약 1대1 비율의 양봉이 있어요. 윗꼬리 양봉이 있어요. 얘는 매수 신호입니다. 네, 돌파하기 직전에 나오면 좋고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돌파한 이후에 고점은 돌파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윗꼬리가 찍어 누르니까 그러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캔들매매법에서는 시중에서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10년 전에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시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상승하다가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은 얘는 하락 반전 신호다. 뭐 윗꼬리에 매도세가 들어왔다. 그죠? 하락하는 와중에 아랫꼬리 뭐 연봉이나 양봉, 작은 양봉, 음봉이 나오면 얘는 상승 반전 신호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네, 터무니없죠. 과거 차트를 뒤져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뭐 온갖 과거 차트, 뭐 온갖 해선 외환, 뭐 가상화폐까지 차트를 다 뒤져본 사람으로서 옛날에 영국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잘. 예, 가끔 그렇게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확률적 일관성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트는 절대. 캔들 매매법에서는 상승하는 와중에 나오는 윗꼬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하락하는 와중에서 나오는 아랫꼬리 긴 캔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물론 아무데나 나오는 건 아니고 특정 위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모여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단기 하락하더라도 결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희한하죠. 그죠? 근데 밖에서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캔들 매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차트 캔들을 하도 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저절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고점을 돌파하고 조금 상승했다가 지금 쭉 1년 약간 넘게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일간 차트로 봐볼게요. 제가 그 캔들 혁명이란 책에도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고양이 귀라는 캔들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상에서 나온 긴 윗꼬리 작은 양봉은 매도 신호다. 네. 고양이 귀는 원래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에서 여기서 나오는 긴 윗꼬리 작은 양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캔들 신호들이 있어요.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원래 이 긴 윗꼬리 작은 양봉의 지정 캔들은 2개 이상의 작은 음봉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약간 좀 크죠. 약간 갭이 있어서 이것도 음봉으로 칠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꼬리도 이전의 고가를 살짝 돌파하거나 거의 근접한 위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뭐 근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이 캔들군의 선상에서 나온 이 윗꼬리 양봉만 봐도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중장기 매도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어쨌든 캔들혁명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6월에. 그래서 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작년 초부터 카페를 통해서 국내 주식을 하기가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네, 왜? 하락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락은 카페도 제가 작년 10월인가요? 11월에 네, 그 글까지 올려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런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네, 암흑기 한 5년, 10년 동안 암흑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돌파하지 않는 한 또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큰 파동과 상승세의 큰 파동과 부속 파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속 파동의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바로 앞둔 위치에서 나온 아랫골이 큰 양봉, 얘는 중요 분기점이 되고 여기서 하락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락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하락했어야 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승의 깊이가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좀 더 올라가서 하락했다면 고양이기와 긴 윗골이 작은 양봉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장기 하락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캔들매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고양이기와 긴 윗골이 작은 양봉 중장기 매도 신호인데 얘하고 A라는 거랑 겹친단 말이에요. 이 B가.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선을 돌파할 것이냐, 돌파하지 않고 상승을 다시 이어갈 것이냐라는 확률은 한 50대 5대 5 정도의 확률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굳이 따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하락 타이밍을 놓쳤고 이 돌파 깊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BS 매도 신호가 있었지만 A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글쎄 한 245포인트 굳이 포인트를 찍는다면 245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 한 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고점을 최소한 두세 번, 그 다음에 하락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세 번, 서너 번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45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는 왜 나온 거죠? 그냥 저도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점쟁이는 아니고 원래 차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또 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을 고점 부분에서 캔들매법에서는 이해가 얽힌 구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구간. 그래서 이해관계 얽힌 구간에 어떨 때는 약간 센터를 잡기도 하고요. 약간 위를 잡기도 하는데 대충 이 고점과 저점 사이의 센터 약간 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클 수 있다. 그래서 245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에스카지만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 몇몇 종목, 극소수의 종목을 빼고는 다 청산하고 또 신규 종목 매수는 아주 극도로 전형적인 정말 확실한 신호 외에는 하지 않고 한 몇 년 동안 국내 주식은 한 2, 3년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먹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돌파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연봉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충분히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긴 양봉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실시간 캔들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랫꼬리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가정하면은 또 양봉 한 두세 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좀 보합을 하겠죠. 보합하는 것도 이게 몇 달씩이죠. 3개월, 6개월 이상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을 시도하거나 또 이 고점이 못 미친 지점에서 또
몇 달 동안 헤매다가 뭔가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그러면 얘 또 A와 B를 합쳐보면 얘는 그때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돌발 변수를 만나서 계속 흐름이 연결된다, 이어지는 거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은 그래서 상승하는 겁니까? 하락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쪽이냐? 정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네. 9번을 맞춰도 한 번이 틀리면 9번 맞춘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이 시장이고 9번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방향은 어쨌든 확률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50대 50이다. 돌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아직은 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뭐 혹자는 뭐 일본 무슨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 역량이다,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 또 해외 뭐 미중 지금 무역 전쟁 뭐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작년부터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옆 동네에서 기침 한번 하니까 얘네들이 맥을 못 쳐. 자, 그렇지만 그런 식의 펀더멘탈로 저는 세상을 보지 않고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파동, 캔들군, 캔들로만 보고 충분히 흐름을 읽어낼 수 있더라. 뒷북치는 그런 펀더멘탈 어떤 경제 뉴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보니까 고점에서 하락해서 큰 음봉이 군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음봉 직후에 아랫골이 긴 양봉이 있네요. 얘는 매도 신호인가요? 네. 이게 최고점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음봉 이 정도가 올라오면 좋겠지만 전형적이지만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위치가 매도 신호가 될 수 없는 위치예요. 최고점이 여기거든요. 얘는 뭐냐? 하락세의 전고점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점이 99년 이때인데 밖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캔들맨 법은 밖에서 이만큼 본다면 캔들맨 법은 막 이만큼 레인지가 넓어요. 네, 매우 넓은 관점, 매우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하락세 전고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매도 신호라든지 매수 신호, 뭐 응용할 수 있는 매수 신호 같은 게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만약 여기서 하락했다면 여기서 곧바로 엄봉 한두 개를 하락했다면 저가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었던 상황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매수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바로 내려와야 돼요. 바로 엄봉 두세 개 내에서 보통 매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승세 최고점 또는 전고점을 돌파한 직후에 여기 보면 아랫꼬리들이 막 달리잖아요. 이렇게 아랫꼬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세에서 아랫꼬리들이 이렇게 아랫꼬리 캔들이 좀 오미조밀하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아랫꼬리 캔들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막 올라간다 이런 애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90%입니다. 보통. 예. 시중에서는 아랫꼬리 캔들이 밀어 올리면 상승이 강하다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0%예요. 제가 아는 한 거의 10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랫꼬리 캔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 다음에 또 아랫꼬리 캔들이 연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는 게 좀 지극히 정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캔들의 모양들이 상당히 좀 예쁜 편인데 여기까지 설명하려니 너무 난이도가 있어서 설명이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정저점을 작은 엄봉군 이렇게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리다가 몸통이 큰 윗꼬리 연봉으로 아랫꼬리가 없나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후속타로 특정 어떤
양봉 한 두세 개들이 따라와 주면 더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그러니까 윗꼬리가 찍어 누르는 거는 좋지 않아요. 매도세 입장에서는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큰 음봉은 아니지만 윗꼬리를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음봉이 위아래 꼬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래 꼬리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아래 꼬리 양봉, 위아래 꼬리 양봉 같은 경우도 상승세에서 나오면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얘는 그것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래 꼬리 또 두 개의 음봉, 그 다음에 연속된 작은 양봉들의 어떤 그 행진,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선상에서 뭐 이런 캔들들이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었던 추가적인 그런 상황인데, 쉽지 않은 캔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캔들 매매법은 캔들 패턴 하나 가지고 뭐 이 캔들 패턴이 나왔네 매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캔들의 조합. 왜냐하면 캔들이 딱 그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예쁜 캔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위치에 너무 전형적인 형태의 캔들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직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캔들들이 그 캔들군의 선상, 그런 또 위치에서 모여가지고 연결이 될 때 확률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생각보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상승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있는 거는 고점은 어차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한 뭐 6, 7년 이렇게 긴 시간을 행보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뭐 이게 만약에 코스피다 그러면, 코스피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을 거래한다.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안 하죠. 예, 선물이다 그러면 거래를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어디로 먼저 단기적으로 움직일, 특히 단타 같은 경우는 그냥 도박과 다름이 없어지죠. 자,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뉘앙스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원달러 환율도 우리 카페에서 제가 누누이, 카페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1년 전부터, 네, 작년 이맘때 7, 8을 최초로 이야기한 게 환율이 1,400원 가까이 갈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전문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환율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저도 표현력도 부족하지만 말재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보는 차트의 수많은 차트의 어떤 흔적들, 파편 중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이게 한 뭐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만 떼내 가지고 지금 기준 어떤 공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책이나 카페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참 빈약해요,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빈약하고. 자, 하지만 캔들램프 책에서 보면 우리가 미세하게나마 추리를 해보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또 캔들램프 책에서 보면 파동이 6가지가 있잖아요. 표준형부터 응용형 1부터 5까지, 그죠? 그 중에 응용형 4라는 게 있어요. 응용형 4는 큰 하락 구간 다음에 저점을 돌파하고 적점을, 그 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갔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한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약간 고점 부근에서 치고받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 응용형 4인데, 잘 모르는 분은 책을 읽고 오시고요. 얘는 좀 약간 애매해요. 고점으로부터 큰 하락 구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인 큰 윤곽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점을 살짝 돌파하긴 했죠. 돌파해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룡영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옥룡영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뭐 4다 5다 이렇게 딱 그 구분해서 저는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참 말재주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또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이 그림은 제가 또 보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너무 어렵고 작년 어쨌든 작년 언제 작년 뭐 6, 7월부터 환율이 큰일 났다. 한국 경제가 환율이 이 정도까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국내 경기에 뭐 영향을 미치겠죠. 뭔가가 수출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 그죠?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도 제가 카페에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글을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올 2월 달에 2월 초인가요? 이때 이 아래 꼬리 캔들 내려올 때 있잖아요. 2월 1일 반성된 거군요. 내려올 때 이 싱가포르에 보면 레플스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아케이드에 한전소들이 제가 가는 한전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달러를 열심히 환전을 해드렸죠.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번 더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달러를 보유를 생각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팔려고? 1350원 정도에 팔려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제 지인, 때 가까운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이나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한테도 좀 사놓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애는 열심히 또 사가지고 나를 또 점쟁이라고 막 그러는데 점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점쟁이 같은 거 없다. 라고 막 핀잔을 많이 줬죠. 자, 응용령 4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고점을 앞두고 이게 약간 톱니케인과 유사한 그죠? 유형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큰 양봉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윗꼬리 양봉, 윗꼬리가 약간 짧지만 이번 주에 만약에 윗꼬리 양봉, 약간 윗꼬리와 몸통 1대1 정도로 완성이 된다면 얘는 매수 신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달러를 사실 분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은행 가서 달러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신호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완성이 되면 뭐 취급하기는 어렵고요. 양봉 스프링 형태로 완성이 돼도 큰 양봉 위주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얘는 뭐 시가 아래서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윗꼬리 양봉으로 이쁜 윗꼬리 양봉으로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큰 음봉으로 이렇게 특히 양봉, 음봉 스프링이라고 하죠. 위아래꼬리가 없거나 극히 짧은 스프링으로 완성이 되면 얘는 또 하락해서 여기서 당분간 보합을 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달러는 환율은 뭐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미가 이미 뭐 굳이 따지면 2016년 한 3년 전부터 어느 정도 그런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올해 들어서 뭐 지난달부터 이달부터 뭐 세계 경제 영향으로 이렇게 환율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무슨 뭐 국내 뭐 정치 뭐 이런 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욕하고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 행세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설명할 게 많죠, 그죠? 우리 패밀리 멤버 대상으로 뭐 지난 주말에 제가 다우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유로달러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가지고 국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고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저는 주식 같은 경우는 비중을 뭐 약간 한 35% 정도 두는 것 같아요, 현재. 나머지 65%는 여전히 해외 선물, 외환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까 저기 250선 그죠? 245라고 그랬나요?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좀 더 뭐 상황을 보고 비중을 더 뭐 50%, 60%까지 늘려갈 수는 있겠죠. 주식이 안 좋으면 외환, 뭐 FX 쪽으로 가고, 외환이나 해외선물 쪽, 해선이나 외환 쪽이 안 가면 또 주식 쪽으로 조금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너무 이 상황에서 한 종목만 거래하는 분들, 난 국내 주식에 뭐만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주식 거래하면서 올해 들어서 빨간 숫자가 많았는데 지난달부터 좀 파란 숫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별로 재미는 없어요. 또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했던 종목 하나 뭐 어제 상한가 맞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또 주말에 양 매수했던 종목 하나도 오늘 상한가를 또 쳤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없다. 어떤 종목은 얘는 분명히 상승해야 되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도 이 대세 하락장을 만나다 보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국내 주식, 특히 코스닥은 참 취약하구나 라는 걸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펀더멘탈 뉴스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이왕이면 특히 캔들매법을 접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차트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또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